안녕하세요 여러분, 상담심리사 뿌유예요.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인식이 생긴 후로 제 삶을 한번 쭉 돌아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나르시시스트라고 불릴만한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많이 고통스러웠더라고요. 그 고통이 있었기에 나르시시스트로 인해 힘든 분들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지요. 그리고 그 고통의 강도를 절감하기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나르시시스트에 관한 영상을 집중해서 올리고 있어요. 여러분과 비슷한 고통 속에 있는 더 많은 분들이 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공유도 많이 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래요. 나르시시스트가 하는 행동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처구니 없고 황당할 때가 있어요. 성숙하고 자신감이 넘쳐 보이다가도 어느 순간 어쩜 저렇게 망나니 애 같을까 싶죠. 왜 자기 말을 안 따르냐며 마구 분노를 터뜨리거나 상대방 기분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며 졸라대거나 일을 저질러 놓고는 나 몰라라 하는 등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연출하지요. 나르시시스트의 심리 내적 발달 정도가 어린아이의 수준에 멈춰 있어서 그래요. 많은 학자들이 나르시시스트의 정신 연령을 대략 4세에서 10세 정도의 수준으로 평가해요. 어린아이와 나르시시스트는 비슷해 보이는 부분들이 많아요. 먼저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렇죠. 어린아이는 자기중심적 사고를 해요.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는 거죠. 7세 이하의 어린아이들이 주로 그러는데 아직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자기중심적 사고는 정상적인 발달 과정의 일부예요. 나르시시스트도 자기중심적 사고를 해요. 자신의 관점과 욕구가 최우선이라고 믿으면서 타인의 감정이나 필요를 고려하는 걸 어려워하죠. 그런데 어린아이는 성장해가면서 공감 능력을 발달시키면서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차츰 벗어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그렇지 못하다는 차이가 있죠. 두 번째는 이분법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모든 걸 아주 단순한 기준으로 판단하면서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바라봐요. 예를 들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승리와 패배, 흑 아니면 백 이런 식으로 사고한다는 거예요. 나르시시스트도 아이처럼 모든 걸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해요. 이런 사고방식은 관계 속에서 상대방을 쉽게 이상화시키거나 철저히 폄하하면서 갈등을 일으키죠. 세 번째, 인정과 칭찬을 필요로 해요. 어린아이는 양육자와 주변 사람들로부터 끊임없는 칭찬과 인정을 받으며 자라요. 이는 자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나르시시스트도 과도한 칭찬과 인정을 원하며 이를 통해 자존감을 유지하려 들죠. 허나 어린아이는 성장하면서 자기 확신을 키우고 타인의 칭찬에 의지하는 비율을 낮춰가지만 나르시시스트는 평생 외부의 인정을 갈구하면서 자기애적 공급을 필요로 해요. 네 번째, 좌절을 견디지 못해요. 어린아이는 원하는 걸 얻지 못하면 울거나 떼를 쓰며 막무가내식 행동을 해요.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부족해서 쉽게 좌절하는 거죠. 나르시시스트도 자신이 원하는 게 충족되지 않을 때 강한 분노를 느끼거나 피해의식 속에 빠지면서 상대방을 비난하는 방식으로 반응해요. 그들도 감정 조절 능력이 미숙해서 자신이 불편함을 느끼면 즉각적인 보상을 원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책임을 회피해요. 어린아이는 실수나 잘못을 했을 때 변명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는 경향이 강하죠. 아직 자아가 완전히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르시시스트 역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상대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변명으로 일관해요. 자아 문제가 아니라 그들은 자기 이미지가 손상되는 게 두렵기 때문에 책임을 회피하는 거예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 타인을 조종하려 든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원하는 걸 얻으려 할 때 칭얼거리거나 울면서 부모의 감정을 이용하죠. 이는 의도적인 게 아니라 정상적인 성장 과정의 일부예요.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성인이면서도 교묘하게 상대를 조종하고 이용하려 들어요. 이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상대의 감정을 이용한다는 게 다르죠.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나르시시스트의 정신연령은 어린아이와 비슷해요. 하지만 어린아이는 성장하면서 학습을 통해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책임감을 배우는 반면 나르시시스트는 자기애적 성향이 고착되면서 내면의 성장을 이루지 못한다는 차이가 있죠. 몸은 어린인데
내면이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면서 아이와 같이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거죠. 아주 가끔 시청자분들 중에 나르시시스트를 외면하지 말고 도와주면 안 되겠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요. 저도 안타깝답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를 성장시키고 변화시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죠. 나르시시즘은 뿌리가 아주 깊은 성격적 특성이기 때문에 변화를 위해서는 상당한 인내와 시간이 필요하고 나르시시스 당사자의 의지와 노력 그리고 외부의 도움이 함께 어우러져야 해요. 아이는 내면이 백지 상태와 마찬가지라서 양육자가 제공해주는 그대로를 흡수하며 자신의 세계를 만들어 가요. 그렇기 때문에 양육이 수고롭더라도 의미와 보람을 충분히 느낄 수 있죠. 그런데 나르시시스트는 심리 상태가 오염되어 있어서 내면을 성장시키려면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커요. 재양육 자체도 힘든데 병적인 자기애로 가득한 뒤틀린 내면을 건강한 자기애로 채울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이중의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죠. 한마디로 쉽지 않은 기나긴 인내의 여정이란 거예요. 상담심리사 뽀유였습니다.